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조수민입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든든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굉장히 좀 하락할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아무래도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지난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반드시 또 반등하는 그 순간이 또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전략을 잘 짜야 될 때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다음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 턴에 초입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택시장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어서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소개되는 지역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또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0번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말미에는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말씀 나눠볼까요? 제가 용산 청파동 2가에 네. 원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3년 전에 매도를 했는데요. 네. 매수를 했는데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청파동 2가라고 하셨는데요. 원룸을 3년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인 것 같으세요.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번지수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용산에 한 채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용산의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죠. 네. 예, 국제 업무지구 앞으로 굉장히 변화할 곳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또 빠르게 변화할 곳이 용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개발 계획은 한번 다 살펴보셨나요? 아니요. 살펴보셨어요? 네. 그래도 청파동 용산에 집을 한 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네. 개발 계획이 나오면 꼭 한번 찾아서 네. 한번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네. 청파동 2가라 그러셨어요. 네, 네. 청파동 일대도 전부 이제 재개발한다고 이제 뭐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뭐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네. 2가의 위치가 어디쯤이 되는지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재개발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1-32번지요. 잠시만요. 청파동 2가 네. 11역? 아니, 1-32. 1-32번지? 네. 예. 화면은 보고 계세요? 네, 네. 예. 청파초등학교 바로 옆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파초등학교 바로 옆이면 지금 상황은 제가 어느 정도 짐작은 됩니다. 네. 예. 어차피 청파동에 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쪽 일대의 상황은 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네.
서계동 일대는 어차피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네. 예, 향후에 신속통합이나 아니면 다른 재개발 형태의 재개발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역세권 재개발이 하나 또 구역이 지정됐죠. 아, 네. 예, 그리고 바로 위에 청파 초등학교 위쪽에 또 우리 아시다시피 신속통합계획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른쪽 옆에는 아래쪽에 오른쪽 옆에는 청파 1구역이 있고요. 네, 네. 예, 또 왼쪽에 여기 마포구죠. 여기 공덕 A지구가 또 후보지로 네.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이 됐고, 네. 그리고 아래쪽에 원효로 일가, 효창동, 그리고 용문동 일대 뭐 해서 다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지정이 되려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구역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비어 있는 곳들이 보인단 말이죠. 네. 청파동의 원효로 일가 바로 옆부분도 그렇고, 청파동 2가도 그렇고, 청파동 3가도 그렇고 이렇게 다 비어 있어요. 네. 이런 비어 있는 부분들도 향후에 이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재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요소,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노후도. 예, 맞습니다. 노후도입니다. 네. 주민들의 동의율도 굉장히 중요해요. 동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게 이 바로 노후도입니다. 이 노후도가 맞지 않으면 주민들이 아무리 원해서 재개발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구역을 지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다른 구역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도가 가장 중요한데, 혹시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청파동 2가의 일대에 노후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세요? 많이 노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노후도는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네. 여기 일대에, 용산의 일대에 보면 신축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 2000년대 초중반 때 국제업무지구 개발 때문에 한참 용산이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던 상태였고, 그때 네. 당시에 뭐 우리 아시겠지만 뭐 지분 쪼개기라 그러죠. 네. 입주권을 위해서 아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최근까지도 여기 용산 일대가 바로 재개발되기는 좀 쉽지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잖아요. 왜냐하면 네. 전임시장 때만 하더라도 서울의 재개발을 전혀 구역을 지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제를 시켜줬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에 이제 어차피 뭐 인근에 직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직주 근접의 수요로 인해 가지고 여기 네. 신축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맞았던 노후도들이 계속해서 뚜두두둑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재개발을 추진을 하려면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 노후된 주택들로 들어차야 됩니다. 아, 네. 이게 바로 한 67% 정도 되는 거죠. 네. 이 67%를 만족해야지 이제 노후도 기준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동의율이 올라와가지고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67%의 노후도를 맞추기에는 아직까지 청파동 2가에 지금 여기 비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3년 전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쁜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네. 예전에 매수를 했을 때보다는. 네. 하지만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팍 튀어서 이제 올라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요 부분이 올라 그러면 요게 바로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노후도가 만족이 돼서 재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뭐 동의서를 걷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른 옆쪽의 일대들은 다 그런 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격이 이렇게 한 차례 점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청파동 2가는 아직까지는 가격을 점프를 못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3년을 보유하셨지만 어차피 우리 네. 부동산은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장기로 계속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이 노후도는 계속해서 올라올 확률이 더 높아요. 네. 네. 그리고 청파동 일대의 아래쪽에 보면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라는 굉장히 큰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이 일대 전체가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아파트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국제업무지구라는 그 상업 업무 복합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의 네.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쪽 네. 일대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여유 자금이 없다, 더 이상 갖고 있는 네. 여유 자금은 없는데 이거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요 부분에서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네. 계속해서 쭉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선생님께서 월세로 하고 있어요. 월세로 하고 있어요.
예. 월세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로 돌리시고요. 만약에 아, 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매도를 할 때도 굉장히 수월해져요. 아, 그리고 네. 만약에 월세를 안 하고 전세로 놓는다 그러면 또 네. 우리 전세금을 가져와서 내가 이 자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예,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이 재개발 구역에 빌라를 취득을 하시면서 월세로 놓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 예, 그래야지 내가 팔 때도 수월합니다. 그죠? 아, 월세를 놓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언제 재개발이 진행될지 아직 좀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투자금이 네. 많이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아, 네. 주변에 전세 노해가지고 갭이 작은 거를 먼저 사지. 우리 시청자분이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세로 한번 바꾸시기를 바라겠고요. 아, 네. 그리고 만약에 매도를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신다 그러면 네. 얼마의 여유 자금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다 합하면 한 5억 정도? 5억 정도의 자금이 생기세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 언젠가 올라가는 가겠지만 네. 내가 그 중간에 다른 것을 갈아타면 더 네.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게 기회비용이 큰 거잖아요. 네, 네. 예, 그 아까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5억이라는 자금을 내가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매도를 하면 네, 네. 일단 청파동 2가 네. 제가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네.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네. 매도를 하면 5억이 생긴다고 그러셨어요. 네, 이 네. 5억의 자금을 가지고 용산에 다른 곳들 있죠. 네. 예, 다른 곳들 중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막 되고 있는 곳들 있죠. 네. 여기는 지금 5억을 초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투자금이.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가급적이면 초기 재개발 구역이죠. 아, 네. 초기 재개발. 초기라고 하면 이제 뭐 동의서를 거두려고 하는지 아니면 뭐 우리도 재개발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네. 노도도 만족이 되고 네. 이런 곳들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일례만 딱 들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청파동 2가하고 바로 아래쪽에 보면 청파동 3가 있죠. 네, 네. 청파동 3가가 있습니다. 네. 또 청파동 3가도 지금 재개발 구역이 재개발 뭐 추진이나 뭐 이런 게 지금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가 노도가 네. 제가 대략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80%에 육박을 해요. 아, 네. 67% 훨씬 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노도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노도가 만족이 되는데 여기다가 주민이 하자, 동의만 해준다. 네. 그러면 바로 재개발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볼 때 여기에는 청파동 3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4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해요. 네. 그죠? 4억의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억으로 투자했을 때 만약에 네. 여기가 재개발 이렇게 이제 노도도 맞아 떨어지고 네. 동의까지 들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지금 다른 네. 뭐 역세권 재개발들처럼 진행이 된다. 그러면 4억 투자가 했는 게 뭐 한 또 4억을 벌 수도 있어요. 금방. 네.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조만간 일어날 일이란 말입니다. 네. 청파동 2가처럼 한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10년을 바라보고 네. 하는 게 아니고 조만간에 이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이 5억을 네. 마련할 수가 있다 그러면 네. 지금 바로 청파동 3가 쪽으로 가서 이 아. 4억 투자를 해가지고 4억을 네. 버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여유자금이 청파동 2가를 매도를 했을 때 5억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네, 네.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고요. 아, 네, 네.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네.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아, 여기에 가장 좋은 입지에다가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곳. 또 제가 얘기를 해놓으면 청파동 3가 아무데나 가서 사는 거거든요. 네, 네. 보통 보면 그래요. 또 잘못 사요. 되는 네.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꼭 전문가의 네. 견해를 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기다가 네.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근데 제가 다주택자인데. 자, 그러면 네. 이제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시잖아요. 네. 제가 처음 안 물어봤는 이유가 이렇게 네. 계속해서 시청자님이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네.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아, 거예요. 네. 자, 감사합니다. 다주택자면 네. 다주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취득세. 네. 예, 취득세 중과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종부세. 네. 양도세는 차치를 할게요. 나중에 팔아야지 뭐 어떻게 되는 거니까. 네. 살 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사고 보유하고 하는 동안 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일단 취득세가 굉장히 큽니다. 다주택자시라면 뭐 2주택 이상이 된다 그러면 12.4%가 나와요. 그죠? 네, 네. 예, 12.4%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남들보다 10% 이상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신축을 사셔야 됩니다. 신축을 분양받으시라는 얘기예요. 네. 신축 분양을 받으시고 요거를 임대사업자로 넣으세요. 네. 임대사업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 임대사업자를 넣더라도 6억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아, 네. 예, 6억 이하로 임대사업자를 넣으셔야 되고요. 네. 6억 이하의 임대사업자를 넣으시면 이 12.4%가 있죠. 여기에서 네. 85%를 감면을 해줘요. 아, 네. 그러니까 뭐 1주택자 내는 것보다 조금 더 내면 되는 겁니다. 네. 대신에 지켜야 될 게 임대사업자를 넣어놨기 때문에 10년간 네.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지키긴 해야 돼요. 네. 5% 상한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전세가를 네네. 5% 이상씩 계속 못 올려요. 아, 네. 그게 이제 한 가지 좀 허들인데, 근데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면 뭐 어차피 장시간을 보는 거고, 또 네. 중간에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넣고 10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네. 멸실이 됐어. 그러면 네. 내가 원하지 않고 나는 임대사업자 유지를 하고 싶은데 나라에서 멸실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 네, 네. 예, 조합에서 멸실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다시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네. 네, 다음에 지어지면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동 네. 멸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 네.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네, 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6억 이하의 신축을 찾으셔가지고 12.4%가 아니고 85% 감면을 받아서 1주택자 혜택하고 비슷하게 그냥 네. 그 정도의 취득세만 내고 네.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네. 그런 물건을 찾으셔야겠죠. 잘 찾으셔야 되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종부세가 이제 지지난주 정도 됐을 겁니다. 한 2주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종부세에 대해서 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네, 네. 앞으로 다주택자도 우리 네. 지금까지 굉장히 중과를 많이 시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종부세가. 그런데 굉장히 한 50%에서 최대한 한 80%까지도 감면이 네. 돼요. 아, 많이 줄어들어요. 제가 네. 강의 이 후반부에 강의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종부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그걸 보시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종부세도 크게 부담이 이제 안 돼요. 다주택자도. 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기에 딱 적기다. 이렇게 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청파동 이가를 갖고 계시지만 제가 처음에는 보유하라고 의견을 드렸지만 만약에 5억의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다 그러면 네. 지금 매도를 하시고요. 네. 매도를 하시고 청파동 상가 쪽에 아래쪽에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상가라고 바로 얘기를 해버리면 또 그쪽에 물건을 찾으시니까 네. 일단 상가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알아보실 때 다주택자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축 분양받는 물건을 찾으시되 6억 이하로 네. 그렇게 해서 취득세 네. 감면 받으면서 향후에 종부세 부담도 크게 안 되는 이런 물건들을 꼭 취득하시면 굉장한 성공적인 투자가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드립니다. 아, 네. 예, 이렇게 네, 해보시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선 보유하신 주택 주변의 호재나 등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좀 남아 있어서 보유 의견 드리긴 했는데요. 매도를 하신다면 또 투자할 만한 지역들 또 추천해 주셨고 또 절세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네,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제 전화 한 통만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네. 제가 지금 잠시, 예, 예. 네, 말씀해 시청자님 오늘 어떤 네, 예, 부동산 고민 말씀 말씀해주세요. 나눠볼까요? 네, 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네.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세요? 아, 네, 예. 제가 통화를 네. 이제 가능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전화 연결 잘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는데요. 어떤 네, 네, 고민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역삼동하고 미아동 두 네. 군데 물건을 봤는데요. 네, 네, 두 개를 역삼동 두 개, 미아 하나, 세 개를 봤는데요. 혹시 네.
어디다 투자를 해놓으면 괜찮은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주택이 총 5개라는 말씀이신가요? 3개요, 3개요. 네, 역삼동에 2개, 그리고 미아동에 하나라고 하셨어요? 네. 네, 세 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어디를 네. 매수하는 게 좋을지 네, 고민하고 계십니다. 네, 네, 자세한 네, 상담 네. 네, 소장님과 함께 주소를 나눠볼게요. 불러드릴까요? 네, 주소는 여보세요?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되게 막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좀 바쁜 거 이제 잠깐 이렇게 옆으로 괜찮습니다. 치우시고 예, 이제 방송에 좀 괜찮아요. 집중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예, 이제 괜찮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예.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역삼동에 2채를 보셨다 그랬고 네네. 그다음에 미아동에 1채를 보셨다 그랬어요. 예. 지금 시청자님은 주택이 있으시고요? 네. 예, 거주하는 주택이 있단 말이죠?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인데 애들 명의로 살라고요. 아, 다주택자시고 자녀분 예. 명의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다 30대입니다. 아, 30대고요. 예, 딸은 예. 결혼했고 아들은 아직 안 했고요. 예, 그러면 자녀분은 아직 집이 없으신 거예요? 네. 아, 네, 그러면 빨리 아들은 있고요. 예. 아들은 있고 딸은 없고요. 예, 빨리 주택이 없으신 분들 먼저 예, 빨리 네. 투자를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최대한 도와주셔 가지고. 역삼동 744-17이고요. 잠시만요. 역삼동 예. 744-17 17. 역삼동 774-42. 774-42. 예. 예, 그리고 미아동은요? 682 미아동은 258-617요. 258-17요? 예, 258-617. 617? 예. 야, 제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역삼동은 왜 가보신 거예요? 신축 빌라인데 예. 애들 명의로 신축 빌라인데요. 신축이고요. 예, 애들 명의로 좀 해놓을까 싶었어요. 예, 여기 하나 잘 봤고요. 네. 그다음에 한 채는 774-42번지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신축이겠죠? 네. 예, 신축으로 보셨고요. 자, 예, 잘 봤습니다. 일단 역삼동부터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역삼동에 지금 2채를 보고 계셨는데 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역삼동에 투자를 하실 때는 대로변은 네. 피하셔라. 네? 대로변, 네. 대로변에는 피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 대로변 피해서. 예, 네. 예. 대로는 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네. 대로변은 다 고층 상가죠. 역삼동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예, 상가기 때문에 다 업무 시설들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네. 여기는 개발이 안 돼요. 그죠? 아, 네. 예, 개발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안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건물을 네.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 반대를 해버립니다. 아, 네. 예, 세가 더 잘 나오니까 차라리. 아, 그리고 큰 네. 거 해봤자 나중에 주택 뭐 한 채 정도밖에 못 받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네. 안 할 거고. 다행히 보셨는 거는 전부 다 안쪽에 주택가에 있습니다. 네, 주택가예요. 예, 주택가에 있는데 지금 보면 774-42번지 있잖아요. 네. 오늘 조금 떨어져 있네요. 이 대로변에 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불안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뭐 괜찮은 위치이긴 합니다. 역삼동이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뭐 우리 도곡렉스만 하더라도 30평대가 뭐 30억이에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네. 가격은 뭐 불을 보듯 뻔하죠. 네. 예,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 네. 대신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진행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장기로. 네. 예, 바로 진행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쪽 일대는 계속해서 신축 빌라들이 지금도 신축 빌라잖아요. 네. 신축 빌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단독 필지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다 네. 바뀌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려요. 아, 네. 예, 그리고 향후에 시간이 더 지난다 하더라도 그 주택들이 신축들이 다 노후화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보고 가셔라. 네, 맞습니다. 예, 10년 최소한 이상은. 10년을 보고 네. 가시고 다만 여기가 좋은 점은 뭐냐면 임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아, 네. 서울에서 가장 중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대라고 하면 전세 월세가 되겠죠. 네. 이 임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매매가는 당연히 갭을 두고 그보다는 더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꼭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지역이다. 투자들을 네. 하시더라도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네. 그리고 어떤 주택 시장의 지금과 같은 이런 네. 조정장이 발생을 하더라도 잠깐 네. 그때뿐이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얘가 먼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괜찮은 거고 제가 이제 네. 미아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미아동은 서울 승인이 떨어지긴 했던데요. 노후도 때문에. 승인이 떨어졌다고요? 네, 서울시 저기. 아, 예. 미아동 258번지일 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미아동 258이죠? 네. 258. 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번동 148 있죠? 네. 예, 번동 148. 네. 그리고 이쪽에 또 보면 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아동 일대가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그죠? 네. 네. 258번지가 예전에 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는 뭐 2천, 3천 정도 투자였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투자 금액이 2억이고 전세가 2억, 4억이고 지금 현재 신축 빌라더라고요. 투자금이 2억 들어가죠? 네. 예. 그런데 여기 그거 한번 확인하셨어요? 그 신축 준공일자 있죠? 준공은 떨어졌더라고요. 준공 떨어졌어요. 그러면 네. 구역 지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뭐 무관하겠네요. 권리산정 기준이라고는. 네. 네. 예, 무관하다고 보여지고 여기는 이제 진행이 되는 곳이에요. 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쪽 일대가 이제 층수 제한이 있죠. 아, 충수 제한이 예, 있습니까? 예. 일종이고 일종 부분들이 좀 있고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좀 풀려줘야 돼요. 아, 네. 그런데 어찌되었건 재개발 구역으로 간다고 지금 현재 구역이 설정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재개발로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네. 만약 저라면요. 물론 안정적인 투자도 좋긴 합니다. 역삼동처럼. 네. 그런데 미아동은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미아동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미아동에서 돈을 좀 더 벌고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역삼동 쪽에 투자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 명의로 할 건데 그걸 예. 묶고 두는 게 역삼동이 나은지 미아동이 나은지. 아니요, 미아동은 제가 말씀을 4억이라는 돈이 드렸지만 묶이고. 예, 그 자녀분 명의로 하시더라도 네. 일단 재개발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네, 추진 중이죠. 예, 네. 재개발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네. 예, 구역도도 나왔어요. 네. 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올라요. 먼저 더 먼저 올라요. 올라요? 네, 예, 그렇죠. 먼저 더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네. 더 오르는 나중에 뭐 가면 뭐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또 네. 매도를 하고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예,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다시 아래쪽에 역삼동에 투자를 하셔도 된다. 그죠? 네. 예, 이해되셨습니까? 네. 아니, 근데 말은 10년인데 더 갈 것 같은데요. 어떤 10년 이게 지금 재개발이, 미아동이 예, 더 갈 예. 것 같다고요? 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당연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재개발은 뭐냐면 네. 결국에는 10년이에요. 최소한 네. 최소 10년이죠. 네. 근데 이제 구역 지정 전 단계에 왔단 말이에요. 네. 구역이 지정이 되죠. 네. 그러면 한 단계 점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조합이 설립이 되죠. 네. 그럼 또 한 단계 점프를 해요. 네. 사업시 인가나죠. 네. 또 한 단계 점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점프하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점프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네. 뭔가 하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격이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아, 네, 그동안 못 선생님, 파는 게 제가 아니에요. 매도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네. 관리 처분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 차익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셔도 된다고요. 아,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너무 언덕이고 그게 언덕이 정비가 될까 그런 걱정을 좀 앞서게 되더라고요. 예, 여기 투자하셨던 분들 다 그 고민하셨는데요. 네. 2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셨고 네. 1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가격이 더 네. 오르더란 말이죠. 네. 예, 재개발은 기대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역삼동보다 빠른 거. 역삼동도 10년 보고 미아동도 10년 보고 있는데 그 이렇게 볼 때 미아동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추진되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아동이 더 빠를 겁니다. 네. 투자 금액이 더 크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미 이제 재개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네. 그 정도는 이제 프리미엄이라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 이 너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우신데 수고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역삼동 안정적인 투자는 가능하지만 미아동이 조금 더 빠르게 시세 차익 보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미아동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말씀 나눠볼까요? 예, 저는 2007년도에 네, 하남에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었고요. 네, 제가 2018년도에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8년짜리 장기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4년 지났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2020년 7월 달에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고 팔았어요. 그 아파트를. 네, 하남 아파트를. 그리고 제가 바로 그해 9월 달에 미사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비과세를 그 임대 사업 받은 것도 있는데 한번 비과세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아파트 하나하고 오피스텔 하나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부동산 여러 군데 물어봐도 제가 다 못들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 좀 드려봤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으신데요. 지금 그러면 하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하남에 지금 미사 11단지 아파트예요. 네, 미사 11단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도 네. 하고 계시나요? 네, 거주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비과세 어떻게 절세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요. 제가 먼저 하나 비과세를 받고 팔았거든요. 오피스텔 네. 갖고 있으면서 주택임대 사업자 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좀 자세한 드렸어요. 내용 네, 소장님과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예, 인사 예, 나눠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민이 예. 많으시겠습니다. 예. 예. 오피스텔 하나 임대사업자 내놓고 중간에 한번 매도를 비과세 받고 하셨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예, 평생에 한 번 1회 비과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알고- 지금 살고 예. 계시는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예.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예. 그럼 답은 나왔네요. 예, 지금 그럼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내는 게 오피스텔이라 그러셨던가요? 예, 오피스텔을 제가 8년짜리를 내가지고 예. 지금 4년 지나고 4년이 남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아직 4년이 남았단 말이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미사의 11단지 예. 그거는 20년 9월에 샀어요. 9월에. 예. 2020년 9월에 매수를 예. 하셨고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2022년 9월이면 이제 2년 거주하시는 거니까 원래는 한 채만 갖고 계신다면 비과세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안 된다는 이 임대사업자를 내는 오피스텔 때문에 예, 예. 이게 비과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엄청 고민이 크신데 근데 꼭 지금 당장 이렇게 비과세 매도를 하셔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언젠간 이걸 팔게 될 경우에 그 오피스텔을 어떻게 하고 팔아야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아, 그러면 그게 궁금해서 예, 그러면 예. 아직 4년 남았다 그랬죠? 예. 4년 뒤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내는 거 있잖아요. 예. 임대사업자 만료가 되잖아요. 예, 만료돼요. 그럼 말소가 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오피스텔로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는 먼저 매도를 하세요. 아, 4년 있다가 예, 예. 매도하시고 예. 매도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매도하고 그럼 바로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아니 뭐 또 팔고 2년을 또 기다려야 그거 된다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게 없어진 지가 원래 마지막 그래요? 주택 팔고 다시 2년 더 거주해야 된다고 예, 했는데 예, 예. 그거 없어졌어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없어졌어요. 예, 아, 이번 정부 예, 들어가지고 그랬어요? 아주 다행스럽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예, 없어졌습니다. 예. 그 굉장히 예. 그 머리 아픈 거예요. 네, 제 머리 예. 엄청 아팠어요. 그거 세무사들도 헷갈리는데 뭐 구세처 직원들도 그래서 헷갈리고. 부동산에 다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그래가지고. 없어졌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아,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말소가 되면 매도하시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팔고 2년 더 보유할 거 없이 그냥 바로 팔아도 돼요. 예, 바로 팔고 집을 바로 팔아도 예, 상관없다 비과세 혜택 이거죠. 받을 수 있고요.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 한 가지 더 방법. 예,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만약에 팔아야 된다. 예, 비과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예.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임대사업자를 냈잖아요. 예, 요거를 매도를 하실 때 예, 이렇게 매도를 하실 때 포괄 양도 양수 있죠? 예, 포괄 양도 양수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자가 사는 사람이 예. 임대사업자를 내면 돼요. 아, 그러면 과태료 3천만 원은 안 내요. 아, 과태료 3천만 원 안 내고 대신에 이제 받으시는 분이 임대사업자 기간을 유지 기간을 또 지켜주셔야 되겠죠. 근데 4년을 저도 더 그 지켜야 얘기를 된단 말입니다. 들었었는데 예, 근데 저기- 그거는 어차피 매수자가 하시는 거니까 매수자의 문제는 놔두고
근데 나는 미사에 일단 워낙 과태료를 안 많아가지고. 내고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뭐 3천만 원 과태료 내고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3천만 원이 아. 크니까 안 되죠. 그건. 예, 포괄 양도 양수로 내보시고 예. 만약에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포괄 양도 양수로 넘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나서 바로 매도를 하시더라도 비과세. 어, 2년 거주를 했으면 예. 예,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되신 거죠? 예, 다 해결됐어요.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미사 그리고 미사는 네. 계속 거주를 하시더라도 가격이 네. 꾸준히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 예, 계속 보유하고 그것 좀 거주하고 여쭤보려고 하셔도 그랬는데, 아유,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예. 예, 이 아유,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비과세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추후에 또 투자 계획 생기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 유료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말씀 나눠볼까요? 저기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아파트 그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신 건가요? 예, 예. 네,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거주는 딸이요. 거주는 다른 데서 하시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정리역 바로 옆에 있는 이충동의 주공 예, 예. 4단지 맞나요? 예, 예. 이충동 주공 4단지. 예, 평택에 예. 예, 주공 4단지 언제 매수를 하셨는 거예요? 재작년이요. 아, 재작년에요? 재작년 9월 정도.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기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예. 매수하고 나서 거의 뭐 한 1억 5천 이상 올랐을 것 같은데. 지금 얼만데요? 그걸 제가 압니까? 시청자님이 잘 아십니까? 9,400에 매수했어요. 네? 9,400에. 9,400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여기 지금 3억 넘어갈 텐데요. 근데 15평인데 3억 넘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예, 제가 얘기를 이제 또 가지고 계신 분하고 상담을 한번 했었어요. 예, 예. 예, 그게 뭐 얼마 전이었습니다. 얼마 예. 전인데 그때 뭐 말씀하시기를 한 3억 정도에 예. 매도가 가능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매수를 9천에 하셨고 예. 지금 만약에 9,400. 이게 3억이라 그러면 예, 2억 이상을 지금 차익을 지금 누리고 계신 거네요. 예, 예, 그럼 굉장히 투자를 잘하신 거고.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이때 투자하실 때 예, 이게 투자잖아요, 그죠? 예, 예, 투자를 하실 때 뭐를 보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예. 아파트가 예, 새로 바뀌는 걸 생각을 하고 하셨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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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재건축 연한 30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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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향후에 뭐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시겠죠. 예, 예. 재건축을 바라볼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주변에 아파트 가격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그래야지 이제 내가 신축이 됐을 때 이 아파트 시세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민들이 이게 신축으로 바뀌면 내가 부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예, 더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 생각하시면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하시겠죠. 예, 예.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파트를 보면 이제 여기 고덕 신도시가 있죠. 예, 예,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꽤 높습니다. 뭐 한 8억대 정도 됩니다. 30평이. 예,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맞아요. 예. 저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예, 이 정도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분담금을 좀 더 분담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30평대 아파트를 받았을 때 8억이 된다 그러면 할 만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재건축에서 봐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변의 시세라든지 아니면 이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나서의 가격이고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분이에요. 예, 지분. 예. 이 대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가 30평대가 깔고 앉아 있는 대지 지분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요. 예, 12평 정도에서 뭐 한 13평 정도 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 아파트 대지 면적보다 지금 대지 지분이 작으면 추진할 수가 없겠죠. 예, 일반 분양할 물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이충 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15평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평에서 3평 정도는 남는다 그죠? 예, 예, 남으면 이게 일반 분양 물량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걸로 사업비를 충당을 하고 사업성이 좀 좋아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지금 당장 진행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만약에 이제 평택의 아파트들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사이클이 돌거나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 예. 그때쯤에는 아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냥 보유를 하신다 그러면 예. 계속 쭉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또 제2의 투자를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러시면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주택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평택도 마찬가지예요. 예. 매도를 실제 하시려고 그러면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추고 매도를 네. 하시고, 저는 네. 가급적이면 만약에 저라면요, 예. 지금 평택을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예. 어차피 향후에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어디가 오를까요? 서울이 평택보다는 더 서울이 오르겠죠. 많이- 서울,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항상 서울이 가장 먼저 오르고 나서 다른 네. 곳으로 다 번지는 겁니다. 예. 수도권 외곽으로 번지고, 그리고 뭐 지방으로 번지고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이 먼저 2015년, 14년, 15년부터 막 오르다 보니까 많이 네. 올라가서 더 이상 또 규제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어디 투자할까 사람들이 막 보다 보니까 2020년도쯤에 2019년도 말쯤에 평택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택이 많이 또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이 오른 만큼 평택도 많이 올랐어요. 예.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오를 곳이 어디냐? 당연히 서울이 먼저 올라야 되겠죠. 예. 먼저 오르고 나서 서울이 또 많이 올라가지고 꽉 차면 그다음에 네. 또 다시 다른 투자할 데가 어딘가 막 찾다가 평택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 따라서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네. 저라면 여기서 이제 차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서울 쪽에다가 다시 입성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하시고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금 상황에 맞게 제가 한번 다시 추천 지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주택도 좋지만 도심 쪽의 다른 투자처도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2662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상도동 문창여중 인근 재개발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도동 재개발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분위기와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자로 주신 시청자분이 계셔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동에 여기 이제 상도동이죠, 이게 전체가 상도동인데 상도동의 재개발 구역은 딱 한 군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어디냐면 상도초등학교 바로 옆에 상도 14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상도 14구역. 여기 상도 14구역은 신속통합기획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이어서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창중학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일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보기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상도 14구역 아래쪽에 상도 또 15구역이라고 해서 상도 15구역 여기가 현재 또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재개발이든 아니면 신속통합계획이든 추진을 할 것 같다. 지금 그래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 푸르지오가 하나 들어오게 되고요. 또 상도동 쪽에 여기 장승배기역 이쪽에 보면 또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이제 분양을 하고 향후 뭐 한 2026년쯤에 입주를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상도동은 특이하게도 보시면 대부분 다 지역주택조합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시행자가 사업 부지를 다 매입을 하고 뭐 95% 이상을 매입을 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는데 보통은 지역주택조합이라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잘 진행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상도동 일대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성공한 곳이 굉장히 좀 많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지역주택조합에 들컥 또 가셔가지고 계약을 하실까 봐 좀 겁나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주택조합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절대 제가 권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상도동 쪽에서 성공했는 지역들이 좀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신 여기 이 문창중학교 있는 인근 이쪽은 아직까지는 현재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 움직임이 없느냐? 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게 지금 현재 노후도가 아직까지 만족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후도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민들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진행은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데 어디 뭐 여기만 보셨다 그러면 차라리 상도 14구역이나 아니면 15구역을
보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곳이지만 향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시장님 상황에, 자금 상황에 맞는 곳을 한번 찾아보고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들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창중학교 인근으로 지금 투자하기에 적합한가요? 라고 말씀을 물어보셨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조금 보유를 하시라,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런 지역을 추천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들 살펴볼 건데요. 지난달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처음 발표된 세법 개정안인데요.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현재 이제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1세대 1주택자들에 한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한 4가지가 됩니다. 요거는 내년도부터 이제 바뀌어가지고 내년도 종부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세제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냈던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부족한 관계로 제가 종부세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또 원래 내년에 적용되는 그런 세제가 개편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 일단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 종부세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제대로 아셔야지 내가 만약에 부과가 많이 된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경제 청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좀 아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공부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종부세는 인별과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한 주택을 갖고 있고 우리 같은 세대에 또 한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한테도 종부세가 해당이 되면 나도 종부세를 내야 되고 우리 세대원도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1세대 1주택자인지를 일단은 판단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나도 한 주택 그리고 내 아들도 한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1세대 2주택자의 세제 기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공시 가격을 다 합산을 하는 거예요. 내 거랑 그리고 일단 주택 공시 가격은 인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합산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아들이 또 한 채를 갖고 있어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아들 거는 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 채만 합산을 일단 합니다. 합산을 하고 여기에서 기본공제를 빼요. 이게 기본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라 그러면 한 채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2주택자라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6억까지밖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나 1주택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아들 명의로 또 한 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2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기본 공제가 6억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가를 합산을 하고 기본 공제 1세대 1주택자면 올해는 14억을 빼주는 거고요. 아니고 다주택자다 그러면 6억까지만 빼줍니다. 그러면 또 초과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공정시장가입 비율 60%를 곱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이 지금 현재는 최대 맥시멈 6%까지입니다. 그래서 종부세액이 나오면 이 종부세액에 우리 재산세 냈는 거 있죠. 그거를 또 차감을 해줍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우리 세액공제,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 그리고 고령자 빼주고요. 세부담 상한 초과액, 그러니까 150%를 넘어가든지 300%를 넘어가는 부분을 빼줘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편안하게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